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강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 공식 4가지를 배우셨어요. 이 인수분해 공식 4가지는 곱셈 공식과 똑같이 생겼고 단지 과정이 반대라는 것을 공부하셨는데요. 곱셈 공식에 의거해서 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전개하시는 것들은 다들 잘 하시는데 이렇게 반대로 하는 과정인 인수분해는 많이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서 유형별로 좀 다양하게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어려워진 인수분해인데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는 건 한마디로 그 공식에 의거해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이 4개예요. 우리가 공식에 의거하는 건 기본적으로 항이 3개거나 2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이 4개가 되는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2개로 항을 4개를 2개로 묶는 경우가 있고 3개 하나 또는 하나 3개로 묶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냥 예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2개를 묶는다고 하나 둘 셋 4개의 항이 있고 이것을 2개로 묶어서 2개를 먼저 묶어서 인수분해 또는 공통인수로 묶거나 보로 묶는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2개는 공통인수 x가 있거든요. 그래서 x로 묶어서 y-1 뒤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공통인수는 없기 때문에 부호로 그냥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묶어서 y-1 이렇게 2개로 묶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드시 이 2개 안에 다시 공통인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공통인수를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뽑아내서 y-1 써주시고 나머지 뒤에 이용해서 뒤에다 가로 안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남아있는 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1이 앞으로 나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y-1로 이건 두 식을 나눈다는 거죠. 인수분해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y-1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그래서 x-1을 뒤에 가로를 열고 집어넣어 주시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 2개짜리도 연습 몇 번 해보시면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개 하나로 묶는 경우는 이 3개가 반드시 뭐여야 하냐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항의 4개 중에서 3개 완전 제곱식 되는 걸 묶고 나시면 어떻게 되냐면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이것도 바로 그냥 예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의 항인데 이건 2개로 묶어서는 절대 2개로 묶었을 땐 반드시 공통인수가 또 한 번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묶어도 공통인수가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런 경우는 이건 2개가 아니다. 그럼 얼른 3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3개가 완전 제곱되는 거 있는지 찾아보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 3개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b제곱을 쓰신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a 빼기 1의 완전 제곱으로 만들고 뒤에 마이너스 b제곱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1에다가 한 번은 b를 더하고 한 번은 b를 빼고 근데 여기까지 써주셔도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수항식 끝에 쓰기 때문에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고 여기로 한 번에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이 4개짜리는 2개로 묶을 것인지 3개 하나로 묶을 것인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2개 먼저 묶어보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풀다 보면 4개 중에 3개가 완전 제곱식 되는 게 있네? 이렇게 금방 눈에 보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3개 하나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경우예요. 자,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 우리 치환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되는데 치환이 뭐죠? 문자 식이나 문자 대신에 식 대신에 어떤 하나의 문자로 넣는 것 대입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식 대신에 하나의 문자로 넣는 걸 치환이다. 대입과 반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종류별로 여기서도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가로 전체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완전 제곱 더하기 4 가로 a 더하기 b 마이너스 12 이렇게 식을 보시면
가로 전체가 a 더하기 b로 똑같잖아요. 이 a 더하기 b를 a라고 하는 문자로 치환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 이렇게 치환이 되고 치환한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시고 자 이게 뭐죠?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4 그렇죠?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플러스 4가 되게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a가 원래 이 대문자 a가 아니잖아요. 치환한 a 더하기 b를 집어넣으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로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치환하는 경우예요. 한번 볼게요. 자, a 더하기 b, 가로 a 더하기 b 더하기 4. 지금 여기 a 더하기 b가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여기서는 가로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잖아요. 요 얘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a 더하기 b를 또 a라고 치환하시면 되고 그렇게 치환을 하다 보면 약간 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죠. a 가로 a 더하기 4 마이너스 12. 그래서 가로 일부를 치환하는 경우에는 한번 분배를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식은 다 2차식이에요. 기본적으로 2차식을 인수분해하니까 여기 지금 2차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개를 해서 2차식의 다항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보시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 위에 거랑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그 결과 답은 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환하는 경우는 사실 가로에서 똑같은 부분이 거의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똑같은 부분을 a나 뭐 x나 이런 대문자로 일단 큰 대문자로 치환하시고 나서 인수분해하고 다시 대입하셔야 된다. 치환하면 다시 반드시 대입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이 5개 이상인 경우 여기 지금 제일 어렵겠죠. 항이 5개 이상인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실 수 있는데요. 항이 5개 이상인 경우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림차순이라는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내림차순이란 뭐냐면 문자의 차수가 높은 것으로부터 낮은 쪽으로 정리를 한다. 곧 x제곱 x 상수항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정리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말하고요. 그 내림차순을 할 때 문자의 종류가 차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고 문자의 차수가 서로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a, b지만 x, y든 a, b든 하나는 제곱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인수분해는 중학교 과정 거의 다 2차식이기 때문에 하나는 제곱인데 하나 1차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둘 다 제곱, 2차가 다 존재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자가 만약에 서로 다르면 이거는 풀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문자가 다르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수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는 2차 보통 인수분해가 2차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차수가 다르다는 건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잖아요. 그러면 1차에 대한 내림 차수니까 정확하게는 1차 항과 상수항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b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데 a제곱이 있고 b가 있잖아요. 근데 a는 제곱이고 b는 1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차수가 서로 다른 거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럴 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라는 건 b에 대한 내림차순이잖아요. 그럼 b는 1차밖에 없으니까 b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항이 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b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b가 1차 나머지 상수 그러면 마이너스 b 공통인수 묻고 a 더하기 b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나머지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b가 없기 때문에 전체 다 상수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인수분해하고 나면 반드시 상수항의 앞에 1창의 개수와 똑같은 식이 나와요. 공통인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인수 a 더하기 2 다시 앞으로 한번 묶어내고 나머지 마이너스 b 플러스 a 빼기 1이 남아있잖아요. 이것을 뒤에 가로를 열고 쭉 연결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b 더하기 a 빼기 1 이렇게 쓰셔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서 쓰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잘 안 되시면 먼저 그냥 마이너스 b 더하기 a 빼기 1 썼다가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의 차수가 서로 같다. 차수가 같다는 건 둘 다 제곱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아무 문자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에요. 문자 하나에 대한 내림차순인데 기본적으로 x, y가 같이 나오면 x에 대한 내림차순, a, b가 같이 나오면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차수가 같다는 얘기니까 전부 2차, 2차잖아요. 그러니까 2차항, 1차항, 상수항 순서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x에 대한 내림차순이면 x제곱 있는 것끼리 x가 있는 것끼리 나머지 몽창 다 상수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예제를 제가 간단한 걸로 좀 얘기 드렸는데요.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이렇게 항이 5개고 x도 제곱 y도 제곱 이런 경우가 바로 차수가 서로 다른 경우인데 제가 그냥 예제 자체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그냥 먼저 정리해 놨는데요.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써져 있다 하더라도 x제곱 먼저 쓰시고 x가 있는 거 그 다음 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지금 보시면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상수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하나의 상수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부호를 묶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서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로 정리를 해놓고 자, 상수항을 인수분해를 하시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인수분해를 가로로 하지 마시고 세로로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세요.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하면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써주셔야 지금 이 상수항을 인수분해했다는 얘기는 두 개를 곱해서 이 식이 나온다는 거고 두 개를 곱해서 앞에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두 식 또는 두 수를 곱했는데 마이너스다. 그 얘기는 부호가 서로 다르다. 반드시 가로 쳐주셔야 되고 부호가 서로 다르고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이 두 수를 더해서 1차항의 개수가 나와야 되죠. 지금 보시면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플러스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부호를 붙일 때 마이너스 3이 되도록 위에다가 마이너스 밑에다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y는 지금 없죠. x의 개수에 y가 없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y 마이너스 y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면서 1차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곱과 합으로 우리가 그 인수분해 공식 세 번째 것을 응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공식 세 번째 게 뭐죠?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를 인수분해 하시면 x 더하기 a, x 더하기 b로 인수분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약간 응용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곱해서 ab 이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걸 이 식을 두 식의 곱으로 표현을 했고 이 앞에 있는 부호를 보면서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시고 더해서 a 더하기 b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수분해 하듯 이 곱해서 나온 식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시고 이걸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도록 부호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실 때는 어떻게? 그냥 쭉 가로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로로 두 개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시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 특히 이 항이 5개짜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문제는 많이 다양하게 좀 풀어보셔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많이들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문제를 많이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